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지옥이라도 가겠다던 맹세는 대개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가장 낯선 타인과 한 지붕 아래 살기로 결심함으로써 내 자유를 구속하는 가장 완벽한 감옥을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이 구속 안에서만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깊게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이 기묘한 모순. 우리는 왜 굳이 누군가와 함께 늙어가는 불편함을 자처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거울 속 당신의 얼굴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30년입니다. 서로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나 전혀 다른 언어를 쓰던 타인이 부부가 되어 함께 보낸 시간 말이죠. 1만 일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가장 날카로운 모서리에 수없이 찔리고 또 깎여나갔습니다. 처음엔 모양도 색깔도 제각각인 거친 돌멩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거센 강물에 함께 휩쓸려 내려왔죠. 물길에 휩쓸려 수만 번을 부딪히고 구르며 서로의 뾰족한 부분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흐른 지금 거울 속에는 묘하게 닮은 눈매와 인매를 가진 두 개의 조약돌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선택한 것 같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깎아내며 함께 견뎌낼 시간 자체를 선택한 겁니다. 냉정하게 말해 이 닮음은 사랑의 증거이기 이전의 치열한 생존의 흔적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상대를 다치게 했고 상대를 품기 위해 내 살점을 깎아낸 고통의 결과물이죠. 당신의 주름은 상대의 모서리에 깎여나간 자리이고 상대의 무뎌진 성격은 당신이라는 강물을 받아낸 흔적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토록 닮아버린 우리 사이에 왜 가끔은 북극보다 더 차가운 정적이 흐르는 걸까요? 얼굴은 닮아가는데 마음은 왜 자꾸만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설렘이라는 달콤한 포장지에 속아 진짜 사랑의 유통기한을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불타오르던 열정이 식은 자리에 남는 건 편안함이 아니라 끔찍한 지루함이라는 이름의 괴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괴물의 진짜 정체를 마주해야 합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도 당신이 그 사람 곁에서 웃을 수 있을지 결정짓는 아주 잔인한 진실을 말이죠. 그 잔인한 진실의 첫 번째는 우리가 그토록 공들여 깎아낸 서로의 모습이 사실은 나를 잃어버린 과정이었다는 점입니다. 상대를 닮아간다는 것은 곧 나의 고유한 색깔을 포기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닮았기에 편안해졌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서로에게 길들여져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합니다. 다 안다는 오만이 대화를 침묵으로 바꾸고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나태함이 이해를 오해로 뒤바꿉니다. 30년을 함께한 부부의 정적이 북극보다 차가운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익숙해서 더 이상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지독한 무관심 때문입니다. 진실의 두 번째 단면은 더욱 서늘합니다. 당신이 30년간 사랑이라고 믿어온 그 견딤의 실체는 사실 상대를 향한 헌신이 아니라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공포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서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 존재가 사라졌을 때 탁 좋을 내 삶의 붕괴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물같은 지루함을 견디며 익숙한 고통을 낯선 자유보다 택합니다. 이것이 30년 세월이 우리에게 준 안정이라는 이름의 가혹한 보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닮아버린 얼굴을 마주보며 물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이 궁금한가? 만약 이 질문에 곧바로 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저 닮은 꼴의 조약돌로 박제되어 가는 중입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도 웃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다시 타인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다 안다는 착각을 버리고 내 살점을 깎아내며 만든 그 닮음의 굴레를 벗어던져야 합니다. 상대를 나와 같은 몸이 아닌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낯선 우주로 대접할 때 비로소 지루함이라는 괴물은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닮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끊임없이 발견해내는 고통스러운 각성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서로의 모서리를 깎아내며 둥근 조약돌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상대의 기호에 맞추어 나의 취향을 수정하고 상대의 속도에 맞춰 나의 걸음걸이를 교정하는 과정은 처음에는 헌신이라는 달콤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30년이 흐른 지금 거울 속에 남은 것은 내가 아닌 상대의 잔상뿐입니다. 닮아감은 조화가 아니라 침식이었고 화합이 아니라 소멸이었습니다. 우리는 참 닮았어라는 말은 이제 축복이 아닌 저주로 다가옵니다. 서로가 너무 닮아버린 탓에 이제는 서로의 눈을 보아도 새로운 풍경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의 거울이 된 당신에게서 내가 보는 것은 오직 익숙한 지루함 뿐입니다. 우리가 공들여 쌓아온 그 익숙함의 견고한 성벽 안에서 정작 나라는 고유한 존재는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다 안다는 오만함은 상대의 내면으로 향하는 모든 문을 걸어 잠갔고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워 각자의 고독을 응시하는 박제된 인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이라 부르며 견뎌온 시간의 실체는 실로 서늘합니다. 그것은 상대를 향한 깊은 배려가 아니라 혼자 남겨진 세상의 찬바람을 견딜 자신이 없는 나약함의 소산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구축된 생활의 체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공포, 내 삶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존재가 사라졌을 때 닥쳐올 공동을 직시할 용기가 없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사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떠날 방법을 잊어버려 머무는 법을 택했습니다. 이 가혹한 안정감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었습니다. 낯선 자유가 주는 불확실성보다는 익숙한 고통이 주는 안온함이 차라리 낫다고 믿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서로의 생존을 지탱하는 부속품으로 전락했습니다. 헌신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이 비겁한 공포는 우리를 지독한 권태 속에서도 이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쇠사슬입니다. 30년의 세월이 준 보상은 성숙한 사랑이 아니라 무기력에 길들여진 영혼의 결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식할 것 같은 닮음의 굴레를 스스로 깨뜨려야 합니다. 다시 웃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역설적이게도 당신을 철저한 타인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손바닥 안의 물건처럼 다 안다고 믿었던 오만을 버리고 당신이라는 존재를 단 한 번도 탐험해 보지 못한 거대한 우주로 대접해야 합니다. 내 살점을 깎아 상대를 채우려 했던 미련한 노력을 멈추고 다시 각자의 고유한 색깔을 회복하는 분리의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낯선 존재가 될 때 비로소 대화는 시작됩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나태함을 버리고 당신의 침묵 속에 숨겨진 낯선 언어를 궁금해해야 합니다. 상대를 나와 한 몸인 우리가 아니라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독립된 개인으로 바라볼 때 지루함이라는 괴물은 비로소 사라집니다. 닮아가는 안정이 아니라 다름을 발견하는 각성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30년을 함께했기에 더 낯설게 바라봐야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내가 알 수 없는, 그래서 눈부시게 궁금한 타인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라는 폭력적인 명령을 거두어야 합니다. 사랑의 완성은 두 존재가 엉겨붙어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결합이 아니라 각자의 고독을 훼손하지 않은 채 나란히 서는 예의에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에게 준 숙제는 결코 서로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빛을 가리지 않기 위해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는 법, 즉 존엄한 거리두기를 익히는 과정이어야 했습니다. 손을 잡지 않아도 길을 잃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의 소유물이 아닌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라는 울타리를 허물고 각자의 방을 꾸려야 합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서로의 침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겨야 하며 상대의 부재를 결핍이 아닌 자유의 확장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디야? 라는 구속의 질문 대신 오늘 너의 마음은 어떤 색이었니? 라는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향해 팽팽하게 당겨졌던 기대의 끈을 느슨하게 풀어놓을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가장 편안한 궤도 위에서 서로를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 평행선의 관계는 차가운 외면이 아니라 가장 뜨거운 존중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내가 없는 곳에서도 온전한 한 사람으로 빛날 때 나 또한 당신의 배경이 아닌 고유한 풍경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우리가 꿈꿨던 사랑이 영원한 밀착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맞이할 사랑은 아름다운 분리여야 합니다. 마침표를 찍고 다시 써내려가는 이 새로운 문장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닮아있지 않기에 비로소 서로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고독을 등불 삼아 따로 또 같이 걷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무엇으로 불리던 낡은 외투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공유했던 성과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오직 나만이 간직해온 본연의 빛깔을 복원할 때입니다. 타인의 필요와 기대에 맞추느라 무뎌졌던 나의 취향과 양보라는 이름으로 접어두었던 나의 고집들을 하나씩 꺼내어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생의 뒷면으로 밀려나 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뒤늦은 환대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이제 고독한 형벌이 아닌 영혼의 밀도를 채우는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차의 향기를 좋아하는지, 어떤 새벽의 공기를 사랑하는지, 아무도 없는 방에서 어떤 음악에 마음을 누이는지 비로소 선명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온전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깊이 사랑할 때 당신을 향한 나의 시선 또한 집착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맑은 투명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여행의 목적지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인정 없이도 충분히 아름다운 나의 내면이며 누구의 도움 없이도 굳건히 서 있는 나의 두 다리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우주를 정성껏 가꾸어 나갈 때 두 우주가 만나는 지점에는 비로소 강요되지 않은 진심과 건강한 그리움이 싹틀 것입니다. 다시 시작되는 이 기류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라는 이름으로 묶인 포로가 아니라 각자의 이름을 빛내며 나란히 걷는 두 개의 태양이 될 것입니다. 나를 되찾는 이 여정은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가장 숭고한 오해로입니다. 나를 되찾는 여정이 각자의 내면을 비추는 등불을 밝히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그 등불을 든 채 서로를 바라보는 법을 익혀야 할 때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너무 밀착되어 있었기에 서로의 그림자에 가려 정작 상대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동행이란 서로를 구속하는 단단한 밧줄이 아니라 언제든 풀 수 있지만 결코 놓지 않는 느슨한 매듭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여백을 배워야 합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바람이 지날 자리가 있어야 숲이 건강하게 숨을 쉽니다. 우리 사이에도 상대의 침묵을 존중하는 공간, 홀로 깊어지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예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공간에 머물지라도 각자의 책을 읽고 각자의 사유에 잠기는 그 고요한 공존은 결코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대가 오롯이 그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가장 성숙한 배려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나로 존재하기에 너를 사랑할 수 있다는 자유로운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완성은 상대를 내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풍경을 하나의 계절처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의 갈등은 어쩌면 상대를 나의 일부로 소유하려 했던 오만에서 비롯되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서로의 다름을 고쳐야 할 결점이 아닌 내가 가지지 못한 고유한 문장으로 읽어내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그늘을 억지로 걷어내려 하기보다 그 그늘 아래서 나 또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질 때 우리의 관계는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상대를 껴안는 손길보다 상대가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펼쳐주는 날갯짓에 있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완성해주는 반쪽이 아니라 이미 온전한 두세 개가 만나 더 넓은 우주를 그려가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따로 또 같이 우리는 이제 서두르지 않고 각자의 폭풍으로 나란히 걷기 시작합니다. 그 여백의 공간마다 비로소 집착이 아닌 존경이, 관성이 아닌 설렘이 향기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서로의 사이에 건강한 여백을 두기로 한 뒤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상대를 향한 요구가 사라진 자리에 관찰이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서로에게 서운함을 느꼈던 이유는 상대를 내가 아는 프레임 안에 가두어두고 그 기대치에 부응하기만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다 아는 존재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변해가는 낯설고도 경이로운 하나의 세계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익숙함이라는 눈꺼풀을 들어 올릴 때 비로소 상대의 구부정해진 어깨와 눈가에 내려앉은 세월의 무늬가 오롯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입술을 달싹여 말을 내뱉는 순간이 아니라 상대의 침묵 속에 담긴 결을 읽어내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가 왜 오늘 아침차를 오래 마시는지, 왜 창밖의 풍경을 유독 오래 응시하는지 묻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두고 그를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바라봐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려 애쓰기보다 그가 자신의 무게를 견디고 있을 때 곁에서 조용히 온기를 더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새로운 시선은 우리의 일상을 소박한 축제로 바꿉니다. 함께 먹는 식탁 위에서 오가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산책길에 마주친 이름 모를 들꽃에 머무는 짧은 감탄들이 전과는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과거에 우리는 거창한 미래나 큰 성취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이제는 압력밥솥에 김이 빠지는 소리나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는 평범한 순간 속에 생의 찬란함이 숨어있음을 압니다. 행복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서로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봐주는 다정한 목격자가 되어주는 일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사소한 오해로 마음의 문을 닫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돌아올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충분히 고독을 누리고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상대가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의 모든 경계가 녹아내리는 경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서로를 구원하려 들지 않고 그저 서로의 생을 지지하는 든든한 관찰자로 머무는 일. 이 담백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남은 생을 건너가게 할 가장 단단한 지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완성된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서로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는 긴 여행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서로의 곁을 지키며 통과해온 시간은 이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결이 고운 나이테가 되어 우리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뜨거웠던 열정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정막이 아니라
발효된 술처럼 깊고 은은한 향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바꾸려 애쓰던 젊은 날의 치기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법을 압니다. 상대의 주름진 손등이나 느려진 걸음걸이는 서글픈 퇴보가 아니라 함께 풍파를 견뎌온 훈장이자 우리가 공유한 역사의 증거입니다. 진정한 원숙함은 화려한 수식 없이도 마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식탁 너머로 건네는 눈빛 하나에 담긴 안부와 찌개, 그릇을 밀어주는 손길 속에 담긴 배려를 읽어냅니다. 이제 우리 사이의 침묵은 어색한 공백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느끼게 해주는 아늑한 그늘입니다.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돌아와 이 고요한 침묵 속에 몸을 담글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쉴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듯 우리도 삶의 가을과 겨울을 우연하게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젊음이라는 화사한 꽃은 졌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는 단단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자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창한 약속을 남발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내일 아침 서로의 안녕을 확인할 수 있음에 깊이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마주할 풍경은 대단한 성취가 아닐 것입니다. 그저 평생을 함께 걸어온 한 사람의 손을 잡고 우리가 지나온 숲을 평화롭게 회상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사랑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깊어지고 익어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서로의 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증언해온 유일한 목격자로서 우리는 남은 계절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깊게 만끽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마침내 도달할 그곳이 어디든 우리가 함께라면 그 모든 순간이 곧 축복이었음을 믿습니다.